모의 거지 실험을 해봤거든요. 네. 내가 거지로 살 수 있는가? 네. 왜냐면은 제가 진짜 나뒹굴어서 불황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아니면은 내가 많이 두려워지겠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만큼 두려운데 나중 되면 더 두려워지겠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간과하고 자꾸 나중으로 미루는 것 같아요. 나중이 사실 이럴 게 더 많거든요. 안녕하세요, 보라보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라보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입니다. 이 투인가요, 이게? 그 시작할 때 아, 때? 네, 다르죠? 약간 가식적인 버전. 네, 오늘 모신 분은 겁내지 않고 그림 그리는 법이라는 책을 쓰신 작가님이세요. 네, 이 책은 어떤 분들이 보시면 좋은 책인지, 어떻게 쓰게 되셨는지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그림 유튜브 채널 이현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림을 그리는 방법도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림을 그릴 때 가지면 좋을 어떤 마음가짐? 태도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라디오처럼 들어주시는 분들이 이런 거 한번 엮인 책으로도 보고 싶어요 라고 많이들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열심히 썼는데 근데 이제 회사 재직 중이어서 조금 늦게 나오게 됐지만 어쨌거나 저는 제 채널에 구독자분들 특히 타깃을 입문하는 분들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제일 그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동시에 그림을 오래 한 사람들도 두려움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겁내지 않고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것은 또 미래에 두려워할 저를 위한 책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모두를 생각하면서 쓴 저의 첫 책입니다. 제목을 너무 잘 쓰신 것 같아요. 제목이 좀 와닿기도 하지만 왜 그림 그리는 게 겁날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는데 사실은 그림 그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게 겁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표지에 있는 그림 있잖아요. 네. 이거는 어떤 의미인지 여쭤봐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선을 제가 그은 건데요. 겁내지 않고 그림을 그리는 방법이라는 파트에서 제가 아무 선이나 긋고 시작하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아무 선 그거를 그린 거예요. 맞아요. 뭔가 되게 의미가 있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아무 선인 거가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이 아무 선이나 그렸다가 아니라 겁내지 않고 그리려면 아무 선부터 그어봐야 한다 했을 때 제가 그은 아무 선이에요. 근데 그럼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신 건 아니시죠? 네, 맞아요. 그러면 책을 되게 오래 준비하셨나 봐요. 네, 책을 쓰는데 한 1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집필을 시작하고 이제 사파까지 제가 다 그렸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 제가 유튜브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직장 다니면서 유튜브 하면서 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게을렀다기보다는 물리적인 시간이 진짜 적었거든요. 그래서 좀 시간이 책은 작고 얇지만 시간은 조금 오래 걸렸어요. 그리고 이제 소개를 그림 유튜버라고 해주시는데 어떻게 하다가 그림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셨는지. 그때 그림 유튜브를 시작할 당시에는 그냥 유튜브를 보는 게 좀 좋았던 그냥 유튜브 평범한 시청자이자 구독자였거든요. 근데 막 그런 것들을 보니까 저도 뭔가 해보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그냥 영상 매체로 뭔가를 남겨보는 것도 요즘 시대엔 되게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한 게 브이로그를 보면서 브이로그를 보니까 아니 이거 미래에 역사적인 사료가 필요가 없겠다. 물론 브이로그는 약간 허황된 모습이 있긴 하죠. 뭐 그렇긴 하지만 꾸며지고 그래도 이게 우리의 삶을 되게 보여주는 좋은 기록이 되겠다? 그래서 저도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니까 저에게 좋은 기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브이로그 같은 느낌으로요? 뭐 브이로그는 아니고 그냥 그림에 대한 내 생각을 남기는 거? 작가님 거를 보면은 이렇게 그림을 포커싱 해가지고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렇게 라디오처럼 음성을 입혀서 좀 생각하시는 것들이나 의미 있는 것들을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약간 라디오 듣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좀 실제로 라디오 같은 데서 영감을 받고서 그렇게 하시기로 하신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책에도 썼는데 그 벤치마킹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하는 파트에서 제가 이렇게 말하는 그런 것들은 라디오에서 전부 따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러면 주로 무엇을 그리시나요? 되게 많은 대상이 있지만 제일 재밌는 거, 제일 어려운 게 사실 인체라고 생각해요. 인체?
전부 다? 네, 그러니까 사람이라기보다는 네. 사람은 어떤 가치 판단이 있잖아요. 근데 인체는 그냥 정물 느낌? 인체라고 하니까 좀 독특한 느낌을 받아가지고. 네, 그냥 인간의 몸. 그래서 누드 크로키도 진짜 좋아하고 그냥 인간의 쉐입이나 인간이 편안하게 있는 모습 그게 좋아서 저는 일부러 아는 사람은 잘 안 그려요. 아는 사람은 제가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잖아요. 그림에 이제 그게 들어가니까요. 네, 근데 그렇게 애정을 담아서 그리는 것도 의미는 있지만 저는 그냥 인간의 그 생김새 자체에 흥미가 있어서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의 사진을 수집해서 많이 그려요. 그림을 지금 그리는 유튜버가 되셨는데 그 전에 회사 생활을 길게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회사를 다니셨어요? 처음에 다녔던 회사에서는 생활용품 디자인을 했거든요. 뭐 휴지나 뭐 기저귀 뭐 이런 것들 디자인하다가 그 회사. 맞아요. 근데 그 다음에는 거기를 이제 한 3년 정도 다니다가 1년 정도 프리랜서 기간이 있었어요. 그때가 그 2018년도인데 유튜브를 시작한 해인데 그때 프리랜서를 하다가 되게 좋고 잘 맞는데 기반이나 이런 게 별로 없잖아요. 3년차, 4년차 이렇게 된 사람한테. 그래서 일을 계속 수주하고 지속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어서 회사에 다시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그 다음 해였는데 그 다음 해에 입사나 이런 것들이 다 하고 있을 때 유튜브가 대박이 난 거예요. 시작한 그 알고리즘에 네. 대박이 난 거예요. 그때 막 되게 기로에 쌓인 거예요. 왜냐면은 오퍼 제안이 온 회사가 대기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가보고 싶긴 한데 유튜브도 잘 됐고 이거를 어떻게 선택하면 좋지? 했는데 제 친한 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가 거기를 들어갔다 나오면은 그거는 진짜 네가 안 간 거랑 들어갔다 나오는 거랑 차이가 진짜 클 것이다. 네가 유튜브를 잘하고 싶어도 거기 들어갔다 나와라. 그래서 유튜브 해도 되니까 넌 일주일 만에 나와도 되니까 일단은 들어가 봐 해서 회사를 유튜브 시작과 더불어서 한 1년 반 정도 더 다녔죠. 병행하면서요? 맞아요. 거기가 그러면은 그 스타벅스? 네, 맞아요.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 대기업 맞네요. 거기서도 그러면은 뭐 저희가 아는 그런 굿즈 같은 거를 디자인하시는 건가요? 맞아요. 제가 작년도 체리 블라썸을 대부분을 디자인했고요. 진짜요? 굿즈집에도 있는데? 네, 정말요? 그리고 무궁화 텀블러도 했고 막 크리스마스에 있는 몇 가지 소모품 같은 것도 하고 막 되게 그냥 MD도 하고 음료 뒤에 막 붙잖아요. 그런 음료 사진 찍는 것도 하고 뭐 푸드 패키지도 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볼 수 있는 이연의 작품은 스타벅스 병음료 병음료에 있는 그림을 다 제가 그리고 디자인도 제가 다 했어요. 편의점에도 들어가 있는 그 병음료요? 그거 말고 그 막 딸기 주스 막 토마토 주스 뭐 이런 거 있거든요. 네. 그렇게 파는 그 맞아요. 거기 진열대에 있는 거는 제가 한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사를 하신 거는 유튜브에 더 힘을 쏟기 위해서였나요? 사실은 유튜버가 되겠다는 각오로 나온 것도 아니었고 그냥 제가 강연에서도 많이 말하는 바이지만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었거든요. 근데 유튜브는 그 중에 하나지 목표나 그 약간 결승점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대로 살아보고 싶어서 나왔죠. 근데 이제 나와도 된다고 판단이 선 거는 유튜브로도 어느 정도 자립이 가능한 사이즈가 돼서 유튜브를 하면서 다른 걸 해볼 수 있겠다. 그전에는 회사를 다니면서 월급 받고 다른 걸 해볼 수 있겠다였다면은 이제는 월급 필요 없이 유튜브로 자립을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겁내지 않고 하고 싶은 일을 하신 거잖아요. 하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사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퇴사를 꿈꾸잖아요, 요즘에는. 사실은 지금 이제 이영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그림을 그리시는 그런 재능이 있는 거잖아요. 하실 수 있는 게 있는데 뭐 저를 포함해서 여러 사람들은 그런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내가 퇴사는 하고 싶은데 퇴사하고 뭐 해서 먹고 살지? 그런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진짜 신기한 게 미대 나온 애들도 그 고민을 하거든요. 미대 나온 애들이 퇴사 다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긴 하겠죠. 그림을 그릴 줄 알지만 퇴사를 다 잘하는 게 아니고 마찬가지로 뭐 영상할 줄 아는 사람들이 영상할 줄 안다고 퇴사를 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마케터가 마케팅 잘한다고 퇴사를 잘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재능의 여부랑 상관없이 내가 나가서 뭘 할 수 있는지를 찾았느냐 안 찾았느냐? 네, 그러니까 어떤 재주랑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막 흔히 말하는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것도 재능이나 재주의 영역은 아니고 성의의 영역이잖아요. 네, 자기가 성의를 좀 쏟는 거. 그러니까 회사 일 말고도 뭔가 성의를 쏟아본 영역이 있다면 그게 커져서 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퇴사 후에 지금은 일단 프리랜서가 되셨잖아요.
그럼 어떤 점이 가장 달라지셨나요? 뭐 하루 생활 패턴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일하는 방식이라던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일하는 방식은 전에 회사에서 일했던 걸 많이 차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좋았던 게 잠깐이지만 대기업 같이 일하는 방법을 알아뒀던 게 도움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도 큰 기업들이랑 얘기를 할 때도 많고 네. 똑같이 저와 같은 회사원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 진짜 비슷하게 하고 있고 일하는 시간도 심지어 비슷해요. 아침에 회사 다닐 때도 아침에 운동하고 회사 가고 이렇게 퇴근을 제때 했거든요. 되게 부지런하시다. 네. 그래서 지금도 7시에 일어나서 요가하고 네. 한 8, 9시에 출근해서 일하다가 6시에는 퇴근을 하려고 해요. 저녁에는 일을 안 하려고. 근데 이제 달라진 게 있다면 저는 체질적으로 일할 때 옆에 사람이 있으면 좀 싫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일할 때 옆에 사람이 있어야 공부 잘 돼서 카페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래요. 근데 저는 옆에 누가 있으면 잘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진짜 체질? 성향? 맞아요. 모두가 다 다른 성향을 갖고 있을 텐데 회사는 그쵸. 사실 다 같이 모여서 같은 네. 형식에서 일을 하는데 그래서 사실 재택근무 때문에 좀 더 오래 다닌 게 있어요. 되게 퇴사 일찍 하려고 했는데 재택근무 때문에 이거 괜찮은데? 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 망설이다가 좀 퇴사가 좀 늦어졌어요. 아무튼 그때랑 똑같이 일을 하고 여전히 많이 하고 비슷한 시간대에 일을 하지만 혼자 공간에 있다? 그게 다른 것 같아요. 막 작가님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퇴사를 한다면 이런 상상을 해봤는데 용기도 안 날 뿐더러 되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퇴사하고 나서 뭔가를 하려고 했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 거기까지 생각하면 두려운데 두려운 감정은 없으셨는지. 저 너무 두려워갖고 네. 완전 안전주의자여서 네. 그래서 퇴사를 빨리 한 거예요. 왜냐면은 나는 지금 어려서 잃을 게 없다. 그래서 저는 모의 거지 실험을 해봤거든요. 내가 거지로 살 수 있는가? 네. 왜냐면은 제가 진짜 나뒹굴어서 불황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난 진짜 저는 길에서 망한다고 생각하면은 진짜 끝까지 망하는 거 생각해요. 바닥까지 진짜 완전 망해서 막 망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 막 망해서 막 친구들한테 아쉬운 소리 하고 그래서 막 웃음물 흘리면서 막 뭐야 핸드폰이 왜 안 돼? 막 핸드폰 끊기고 막 이럴 수 있잖아요. 무인도에 고립되듯이. 근데 제가 그런 모의거지 실험을 해서 일주일에 식비를 줄여보고 이런 거 해봤는데 사라지는 거예요. 회사원 월급이랑 이런 거에 익숙해지면 그런 걸 못 줄일 것 같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이게 가능하고 뭔가 내가 좀 몸으로 때울 수 있는 이 젊은 때에 그리고 저는 그렇게 막 결혼을 아직 안 했거든요. 네. 뭐 이렇게 남편이나 자식이나 이런 사람이 없으니까 책임도 사실 없어서 지금 아니면은 내가 많이 두려워지겠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만큼 두려운데 나중 되면 더 두려워지겠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간과하고 자꾸 나중으로 미루는 것 같아요. 나중이 사실 이럴 게 더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만뒀어요. 그래서 30 전에 빨리 그만둬야 된다 해서 29에. 작가님 말씀을 들으면 되게 되게 공감이 가요. 그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딱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럴 수가 있구나. 나중으로 저도 미루고 있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더 고려할 사항들이 많아질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은 좋은 점들 위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아쉬운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불안한 거? 회사 다닐 때는 제가 일을 망쳐도 되거든요. 이게 망치면 안 되지만 사실은 돼요. 왜냐면 내 일이 아니거든. 그쵸. 근데 지금은 망치면 오로지 내 책임이고 내 일이고 그게 나한테 영향이 많이 가서 리스크가 있다는 거. 책임감이 더 커지는 거. 고약한 샌드위치 이론이라고 모든 분야에 내가 견디기 힘든 어려운 지점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뭔가 이제 막 무용수가 된다면 예쁜 발은 포기해야겠죠. 막 그런 것도 있잖아요. 혹은 뭔가를 한다면 뭔가를 포기하거나 뭔가를 한다면 겪게 되는 어려움들. 어떤 일을 오래 하는 사람은 그 일을 많이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거의 고약함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회사를 오래 다니는 사람도 일을 엄청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생각보다. 그쵸? 맞는 것 같아요. 회사 오래 다니는 사람이라고 일을 다 잘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 회사에 엄청 싫은 지점들을 잘 버티는 사람들. 근데 저는 그 버틸 만한 싫음이 있는 장소에서 일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이. 근데 저는 이 유튜버나 프리랜서로서 겪는 이 고약함들은 견딜만 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거는 꼭 일을 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냥 인생의 모든 부분에 다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고약한 부분을 견딜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오래 하는 사람들 보면은 네. 잘하는 사람이 오래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래 하다 보면 또 잘하게 되는? 뭐가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니 오래 할 수 있는 게 잘하는 거고 오래 되지 않는다? 이게 나랑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해봐야 알더라고요. 저는 근데 고민이 있는데 뭐 하나를 해도 끝까지 못해요. 사실은 저도 이제 막 그림을 좋아했던 적이 있었어요. 학창 시절에 초등학생에서 중학생 넘어갈 땐가? 아, 나 미술학원 보내줘 해가지고 미술학원에 다녔던 시절도 있었는데 한 뭐 2, 3개월 다니다가 그만뒀어요. 언젠가는 뭐 피아노를 쳤는데 작가님도 이제 책에 쓰셨지만 피아니스트가 꿈이었다고 하셨죠. 그렇게 그냥 쓰셨다고 하셨죠. 피아노 학원을 다니는데 나 좀 재능 있는 것 같아 하고 하다가 2, 3개월 못하고 그냥 그만두고 피아노 유튜브 성인이 되고 나서도 피아노 유튜브를 해볼까 했는데 너무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세고 센 거예요. 그쵸. 아, 못하겠다. 그래서 내가 약간 그 어설프게 하는 그거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두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거는 완벽주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학원을 무조건 혼자 다닙니다. 아, 여럿이 안 다니고요? 왜냐면 친구랑 다니면 비교가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아줌마들이랑 다니면 상관이 없단 말이죠. 나이도 다르고 여건도 다르고 경력도 다르고 아줌마들은 이제 요가 하면은 뭐 20년씩 하셨잖아요. 맞아요. 전 못해도 돼요. 전 2주 됐으니까. 그래서 저는 모르는 데에서 뭐 저 혼자 하면서 그래서 이제 학원을 다닐 때 혼자 다니는 식으로 하거나 집에서 혼자 하는 식으로 해요. 네, 그러니까 못하는 거가 저도 당연히 두렵고 창피하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비밀처럼. 내가 학원, 제가 요가 한다고 말하지만 제가 요가를 잘한다고는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굳이 말 안 하고 나의 못하는 거는 알아도 상관없는 사람들이 있을 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두려우면 몰래 하세요. 몰래. 망쳐도 나만 입 닫으면 모르겠죠. 그래서 이제 작가님 책을 읽으면서 그림을 잘 그리고 싶고 다시 나도 아주 못 그리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막 이제 책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림 일기를 한번 써보라고 그림이 두려운 분들한테. 그래서 하루에 하나씩 일상을 그림으로 남겨야겠다 마음을 먹고 시작했는데 막상 시작해서 이제 하루하루 그리다 보니까 한 이틀째 3일째 되니까 되게 거지 같은 거예요. 내 작품이. 이거 해서 뭐 하나 약간 너무 내가 보는 것도 부끄러운데 남들한테 이걸 어떻게 보여주나 싶고 그래서 결국은 또 그만뒀죠. 그것도 비밀로 하면 돼요. 저는 더 했죠. 내가 미술을 전공했는데 이렇게 똥손이 됐어? 이 자괴감이 더 심한 거예요. 이게 전공을 하시진 않았잖아요. 전혀. 전공을 하지 않고 못하는 거는 그래도 되거든요. 근데 전공을 했는데 그 돈을 들였는데 못하는 거는 혼나야 돼요. 근데 난 못했거든요. 그래서 비밀로 했죠. 근데 이제 이런 방송을 진행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렇게 진행하는 게 너무 프로 같지 않고 아마추어 같고 제가 막 정규 방송 아나운서처럼 진행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막 말도 작가님보다 버벅댈 때도 많고 질문도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는데 그냥 그 프로답지 않은 모습도 내 모습인가? 나는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러니까 내가 귀여운 거지 뭐. 귀여우니까 어쩔 수 없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뭐 방송인이냐? 막 이러면서. 그죠. 그게 나구나. 그냥 이게 나야. 맞아요. 그냥 그게 나야도 그거는 좀 너무 요즘 많이 팔리는 책 같은 느낌이고. 저는 그것보다도 내가 초보인데 이걸 잘해야 돼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잘해야 돼? 그냥 하는 게 기적 아닌가? 했잖아. 하는 게 기적이야. 나 이거 했어. 그리고 내 친구들은 이 정도도 걔도 하면 힘들어할걸? 뭐 이러면서. 그리고 저는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뭐 MC 학과 나온 거 아니죠? 그런 거 아니면 잘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또 이제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 아직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고 싶은 일도 사실은 뭔지 잘 몰랐어요. 그냥 남들이 이거 하고 있으면 이거 해보고 싶다가 또 다른 거 하고 있으면 또 그게 멋있어 보이다가 저는 좀 약간 그런 성격이었는데 아까 이제 강연에서 약간 육하 원칙에 따라서 나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뭐지? 하고 생각을 잠깐 해봤는데 약간 여행 다니는 걸 좋아하는 것 같고 또 저도 약간 뭔가 기록하고 약간 생각하는 것들이 그때그때 그냥 지나가서 없어져 버리는 게 좀 아깝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평소에. 그래서 여행을 가서 그런 거를 기록을 남기고 이런 거를 하면서 살면 되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이구나 이렇게 느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를 약한 강도로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코로나라서 해외를 갈 순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좀 낯선 데를 가보는 거예요. 요즘에 뭐 근교 어디 이런 데도 있는데 이제 그것도 혼자 가는 거죠. 네. 그것도 혼자 가고 그냥 이 모든 프로젝트를 다 비밀로 해요. 그렇게 혼자 해보고 주변에 그냥 정말 한두 시간 내에 내가 힘들지 않게 갔다 올 수 있는 곳들 네. 뭐 그렇게 해보면서 이게 나랑 맞는지 또 한번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막연한 그거랑 진짜 해봤을 때가 좀 또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뭐 회사 다니거나 어디 학교나 어디 이런 곳에서 발표를 할 일이 많잖아요. 네. 근데 발표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고 네. 스스로 뭐 그런 거에 재능이 있다고 생각 안 했는데 네. 유튜버가 된 다음에 강연을 하니까 와 강연이 내 체질이었어. 이건데? 찾았는데? 그러니까 그게 강연이 만들 줄 몰랐어요. 왜냐면은 저는 또 반전인 게 사람들 가르치는 걸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유튜브에서 제가 그림 알려주니까 가르치는 걸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림 네. 알려주는. 근데 이게 알려주는 거랑 가르쳐주는 거랑 그 되게 다른 뉘앙스인 게 저는 내가 아는 거를 이게 좀 기록해준다에 가깝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나한테 말해준다? 약간 이런 과외 컨셉이어서 과거의 나에게 알려준다. 예. 과거에 나는 이거를 몰라서 많이 헤매지 않았나. 그러니까 직장 생활 하시면서도 네. 되게 사소한 건데 내가 몰라서 막 뻘짓했던 것들 있잖아요. 근데 나한테 가서 이거 이렇게 하면 끝나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 1년치 고생할 필요 없었던 거. 그런 거를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림 유튜브를 한 거였는데 네. 뭔가 알려준다라기보다는 그냥 남기고 나만을 위한 철저히 이기적인 그런 거였지만 말하는 데에서의 재능을 뜻밖의 찾은 거죠. 그러니까 해보고 찾은 케이스여서 그것도 한번 네. 지금 막 여러 개를 해서 관둔다고 하셨지만 네. 아직 마음에 드는 걸 못 찾았을 수도 있어요. 사인을 막 연습하셨고 구체적으로 막 내 브랜드 네이밍을 정해 보셨듯이 저도 이제 막 내가 약간 여행 작가야 이런 빙의해가지고 막 글도 써보고 이런 게 좀 필요하겠네요. 맞아요. 그 약간 여행 작가가 됐다고 생각하고. 네. 재밌겠다. 되게 발상도 조금 남다르고 재밌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모든 일들을. 아닌가? 그러게요. 유튜버라서 그런가? 되게 재밌는 책을 읽으면서도 되게 재밌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게 그런 거 있었잖아요. 왜 내가 갑자기 죽어도 세상이 날 모르겠다 이런 맞아요, 파트가 맞아요. 있으면서 그걸 상상해 보셨다고 했던 것 같은데 모서리에서 그런 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의외로 엉뚱한 구석이 있다니까. 그리고 또 느낀 게 뭐냐면은 되게 작가님 스스로 나 자신을 되게 많이 관찰하고 나를 되게 사랑하는 느낌? 그죠? 근데 그것도 약간 그래요. 고흐가 자화상을 많이 그렸거든요. 근데 그게 자기를 사랑한다기보다는 그게 이제 자기가 가장 싼 모델이니까. 근데 저는 인간에 흥미가 많고 관심이 많고 저 인간이 왜 저러나 이런 게 되게 궁금한데 의심도 많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인간을 가까이서 들여다보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이렇게 계속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가까이서 마음 편히 볼 수 있는 게 저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많이 관찰하다 보니까 알게 된 것 같아요. 관찰을 한다라는 게 다른 사람을 관찰하는 것만 생각했지 내 스스로 나를 관찰해보고 내가 누군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또 그게 있더라고요. 처음에 나를 관찰하면 뭐 관찰할 게 있나? 이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는 나 생각보다 귀염둥이잖아. 그게 있어요. 생각보다 나 녀석 괜찮은 개성을 갖고 있네 이러는데 계속 관찰을 하다 보면 나 진짜 다르지 않은 사람이구나. 근데 그 모든 게 되게 좋은 사유였어요. 나의 특별함을 발견하고 나라는 인간의 보편성을 발견하면 인간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싫은 건 저 사람도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큰 의미에서. 그래서 남을 배려하는 방법도 자기가 뭐 싫어하고 뭐 좋아하는지 잘 아는 사람이 잘 한다고 생각해요. 그 나를 많이 들여다보고 얻은 게 많죠.